이거 도청장치입니다. 대기업 회장님 생신날 26살 꽃배송 기사 재호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고가의 고급난 화분 속 영양제 스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지직. 보청기 수리를 부업으로 하던 재호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문자는 회장의 며느리였어요. 그때 재호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고 대기업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드러낼 줄은요. 과연 재호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서울 강남 태림그룹 본사 26층 회장실. 오늘은 윤태식 회장의 72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커다란 출란 화분 하나가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졌어요. 고가의 고급난이었습니다. 조심해요. 입 꺾이면 안 돼요. 꽃배송 기사 윤재호가 화분을 밀며 말했습니다. 26, 배송 경력 3년 차. 가격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기 1년치 월세보다 비쌌거든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열어난 화분이 줄지어 있었어요. 회장님, 화분 들어왔습니다. 비서 한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윤태식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72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오, 출란이구만. 아이들이 같이 준비한 거라면서? 회장이 난 앞으로 다가와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책상에서 2걸음 떨어진 창가 쪽에 화분을 내려놓았어요. 흙 상태를 점검하던 그의 시선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난줄기 사이 흙에 반쯤 박힌 영양제 스틱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재호가 스틱을 살짝 건드린 순간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지직. 전자 간섭음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통 사람은 못 들을 정도였지만 재호는 달랐어요. 퇴근 후 보청기와 소형 기기를 수리하는 부업을 3년 넘게 했거든요. 지지직. 다시 한번 소리가 났습니다. 액체 영양제에서 이런 소리가 난리 없었어요. 재호는 스틱 끝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캡 부분이 유난히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주변의 오래된 영양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기업 회장의 생신날 배송 기사가 괜한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를 망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게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비서 한지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배송비하고 수고비예요. 재호가 봉투를 받으려는데 지연이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화분 정리할 때 뭔가 불편한 거 있었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재호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니요, 별거 아니었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는지는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온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송 차량으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초소형 도청장치. 화면에 뜬 사진 속 장치. 작은 캡슐 모양의 뾰족한 스틱 형태. 아까 본 영양제 스틱과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운전석에 앉아 오늘 받은 배송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배송 요청 사항 영양제 스틱 추가 요청.
회장실 책상 옆 창가에 설치 바람. 보통 이렇게 구체적인 설치 위치가 적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주문자 이름이 회장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좁은 원룸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난 잎을 쓰다듬던 손, 아이들이 같이 준비한 거라면서? 라고 물었을 때의 기쁜 목소리. 만약 누군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감시 장치를 심었다면 그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으면. 재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태림그룹 회장실. 창가에 놓인 출란 화분 위로 서울의 야경이 비쳤습니다. 영양제 스틱 끝에 작은 캡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찌지직 아주 작은 소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림그룹 회장실. 지연은 평소처럼 회장 출근 전에 사무실을 점검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출란 화분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회장이 난을 좋아한다는 건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지연도 난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됐어요. 물 주는 시기, 햇빛 양, 영양제 종류까지. 지연은 화분 속 영양제 스틱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난에 쓰는 액체 영양제는 끝이 둥글고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틱은 끝부분이 뾰족하고 캡이 불투명했어요. 게다가 너무 새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어제 배송 기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화분을 정리하다가 잠깐 멈칫했던 그 청년.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자리로 돌아와 어제 배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문 내역, 배송 요청 사항, 결제 정보. 하나씩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배송 요청 사항 영양제 스틱 추가 요청. 회장실 책상 옆 창가에 설치 바람.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주문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설치 위치까지 지정하는 건 이상했습니다. 결제 명의를 확인했어요. 회장의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배송 서류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태림그룹 회장실에 화분 배송해 주셨죠? 비서 한지연입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살짝 긴장된 것 같았어요. 어제 화분 정리할 때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또다시 침묵. 재호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기,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 청년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시간 되세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제안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창가의 화분을 바라봤어요. 영양제 스틱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스틱 사진을 찍었어요. 시리얼 번호와 제조사 표시도 확대해서 촬영했습니다. 아직 회장에게 보고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점심시간에 지연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지연이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헬쑥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앉으세요. 지연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무릎 위로 내렸다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연이 말했어요. 어제 영양제 스틱에서 뭘 느꼈어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도 눈치챘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자 간섭음이요. 아주 작았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전자 간섭음이요? 네. 저 퇴근하고 보청기랑 소형기기 수리하는 부업을 해요. 3년 넘게요. 재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에 귀가 좀 밝아요. 액체 영양제에서 그런 소리가 날 리가 없거든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도청장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검색해 봤는데 요즘 초소형 도청장치가 저런 스틱 형태로 나와요. 크기도 비슷하고.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요? 재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시리얼 번호와 제조사 표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제조사, 영양제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검색해 볼게요. 그가 스마트폰에 제조사 이름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뜨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초소형 무선 송신기 전문 업체. 지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확실하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호의 손이 떨렸어요. 자기 직감이 맞았다는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회장님을? 재호가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송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양제 추가 요청이랑 설치 위치 지정, 전부 며느리 명의로 처리됐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범인이?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만 빌렸을 수도 있고 실무 담당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일단 저쪽에서 움직이는 걸 지켜볼 거예요. 회장님께는 아직 보고하지 않을 거고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연이 재호를 바라봤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장치에서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수신기 위치 같은 거요. 재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직접 장치를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렵겠죠? 네, 아직은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연락할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나서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연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배송 건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에 엮이게 됐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뺄 수가 없었어요. 회장이 난을 쓰다듬으며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화분 관리 기록과 배송 요청서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영양제 스틱 사진, 시리얼 번호, 제조사 정보, 결제 명예, 배송 요청 사항,
설치 위치, 모든 증거를 문서로 저장했습니다. 누가 볼지 모르니까 따로 보관해뒀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창가에는 여전히 그 출란 화분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도청장치도. 지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움직여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생신 선물 속에 숨겨진 배신을.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조용한 전쟁의 판도가 뒤집힐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태림그룹 회장실. 지연은 결국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지연은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양제 스틱 사진, 제조사 정보, 배송 서류 사본. 생신 때 들어온 출란 화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영양제 스틱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제조사가 무선 송신기 전문 업체였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장치라는 말이야? 네, 회장님. 배송기사도 전자 간서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에 놓인 출란 화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난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누가 주문한 거지? 결제 명의는 며느리 분이셨습니다. 영양제 추가 요청과 설치 위치 지정도요. 태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한 건가? 장치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알았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이건 나한테 맡겨.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했어. 태식이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걸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거니까. 지연이 나간 후 태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신 선물의 도청장치라. 며느리 명의로 주문됐다고. 태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씁쓸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다음 날 오후, 태식은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의 난 앞으로 갔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난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혼잣말을 흘렸어요. 법인 금고 비밀번호를 바꿔야겠군. 1837. 아니, 3718이었나? 아무렇지 않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깜빡깜빡하는 노인처럼. 물을 다 주고 난 후 태식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류를 펼쳤지만 눈은 글씨를 읽지 않았습니다.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기다리면 됐어요. 그날 밤 지연은 퇴근하지 않고 보안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어요. 금고 시스템 접근 기록 좀 봐줘. 지연이 보안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어요. 지연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2시 15분. 법인 금고 시스템의 비정상 접근 시도. 비밀번호 오류 세회.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 시간에 금고에 접근하려 한 사람이 있어요? 보안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 접근은 허가된 인원만 가능한데 이건 허가 기록이 없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호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올 수 있어요? 확인할 게 있어요. 1시간 후 재호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그를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일부러 가짜 비밀번호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누군가 그 번호로 금고에 접근하려 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진짜 도청당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지연이 창가의 화분을 가리켰어요. 영양제 스틱 근처에서 간섭 수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재호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전자상가에서 쓰던 간이 측정기였어요. 그가 화분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기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간섭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연이 스마트폰으로 측정 결과를 촬영했어요. 새벽에 금고 접근 시도가 있었던 시간하고 이 간섭 수치가 올라간 시간을 비교해 봐야겠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팀 사무실로 돌아가 기록을 대조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 영양제 스틱 근처 간섭 수치 급증. 새벽 2시 15분 금고 시스템 비정상 접근 시도. 5분 차이. 누군가 회장의 말을 듣고 바로 움직인 거였어요. 지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태식에게 모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표정 변화 없이 아주 천천히. 내 말이 새어나간 게 확실하구나. 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한테는 알리지 마. 아직은.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식은 다시 창가의 난을 바라봤어요. 생신 선물이라며 기뻐했던 그 화분. 지금은 그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감시하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영양제 스틱은 그대로 둬. 태식이 말했어요. 뺐다가 저쪽에서 눈치채면 안 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가짜로 바꿔치기 할 준비를 해도 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까. 태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격의 첫 번째 표적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림그룹 회장실. 지연이 화분 관리 업체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분갈이 시기가 돼서 화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연이 평소처럼 말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실 화분 관리 업체 직원 복장을 한 사람은 재호였어요. 지연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어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어요. 흙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영양제 스틱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스틱에 닿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찌지직. 재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안 됐거든요. 그는 조용히 흙을 정리하며 스틱을 천천히 뽑았어요. 뿌리를 건드리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스틱이 빠지는 순간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끝부분에 뭔가 달려 있었거든요. 작은 캡슐 모양의 장치. 손톱보다 조금 큰 크기였어요. 재호는 지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스틱 끝을 확인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초소형 마이크였어요. 그 옆에는 무선 송신 모듈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스틱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영양제 스틱을 흙에 꽂았습니다. 화분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재호가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검 끝났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지연이 태식에게 말했어요. 태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 재호와 지연이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소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호가 비닐봉지에서 스틱을 꺼냈어요. 끝부분을 조심스럽게 분해했습니다. 진짜네요. 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소형 도청장치예요. 마이크하고 송신 모듈이 한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장치를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도 남겼어요. 배터리는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재호가 장치를 살펴봤어요. 소형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한두 달은 가겠네요.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두 달이면 생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네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흙 속에 고정돼 있어서 안정적으로 작동했을 거예요. 진동도 적고 습기도 적당하니까요. 지연은 장치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회장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소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장치를 본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그거야? 네, 회장님. 지연이 대답했어요. 영양제 스틱 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장치를 들여다봤어요. 손톱만 한 마이크와 송신 모듈. 생신 선물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다니.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 말을 다 들었겠군. 태식이 낮게 말했어요. 네, 회장님. 생신 이후 회장실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녹음됐을 겁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 장치는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수신기가 따로 있을 겁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 신호 추적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 지연이 장치 사진과 영상을 태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태식은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직은 쓰지 마. 태식이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눈치채면 안 돼.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재호 씨였나?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태식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공은 공이야. 태식이 소회의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재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호가 물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재호는 테이블 위에 비닐봉지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 든 작은 장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생신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감시 장치, 가족의 배신이 담긴 증거물. 재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곧 이 조용한 싸움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림그룹 이사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태식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시선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야?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결국 부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부회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였어요. 금고 비밀번호가 1837. 아니, 3718이었나? 자꾸 헷갈리네. 말이 끊기고 반복됐습니다. 숫자가 뒤섞이고 문장이 어눌하게 들렸어요. 마치 치매 초기 환자처럼.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건 자신이 일부러 흘린 미끼였어요. 하지만 편집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태식이 차갑게 물었어요. 회장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오히려 프레임에 갇히게 될 거였습니다. 녹취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태식이 물었어요.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익명으로 이사회에 전달됐습니다. 부회장이 대답했어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더 할 말 있나? 부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건강 문제가 사실이라면 권한 일부를 위임하시는 게 내 건강은 내가 알아. 태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식은 복도를 걸으며 낮게 말했어요. 녹취 유출 경로 찾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청장치에서 송신된 음성이 편집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태식이 말했어요. 내가 일부러 흘린 말인데 치매처럼 들리게 잘라놨더군.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밀하네요. 그래. 나를 밀어내려는 거야. 태식이 말했어요. 치매 프레임을 씌워서. 두 사람은 소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재호에게 연락했어요. 녹취 파일 분석 좀 해줄 수 있어요? 편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날 저녁 재호가 태림그룹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녹취 파일을 건넸어요. 재호는 노트북을 펼치고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재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파형이 끊겨 있어요. 편집된 흔적이에요. 지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확실해요? 네. 원래 문장이 있었는데 중간을 잘라서 붙인 거예요. 재호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말이 반복되고 어눌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청에서 녹음하고 편집해서 유포하고. 계획적이네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도청장치를 심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녹취도 유출했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언론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림그룹 회장 건강 이상설 사실입니까? 지연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태식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난 화분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짜 영양제 스틱이 꽂혀 있었지만 태식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치매 프레임.
다음엔 뭘 들고 나올까?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치매 프레임이 터진 지 며칠 후, 이번엔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테림그룹 계열사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컨설팅 비용과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제가 회장 명의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더 험악했어요. 회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회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컨설팅 비용 3억 원, 자문료 2억 5천만 원, 모두 회장 결제로 처리돼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됐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결제가 아니었어요. 태식은 결제할 때 특유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서명 옆에 항상 날짜를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에는 날짜가 없었어요. 게다가 결제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새벽 3시. 그 시간에 자신이 회사에 있었을 리 없었어요. 이건 내 결제가 아니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회장님 서명이,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서명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태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결제 시간을 확인해봐. 새벽 3시에 내가 여기 있었겠나?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내 결제엔 항상 날짜가 들어가. 태식이 덧붙였어요. 이 서류엔 없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이 결제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재호와 함께 자료를 분석했어요. 결제 로그를 확인해 봤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정으로 접속한 건 맞는데 접속 위치가 이상해요. 재호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어디서 접속한 거예요? 회장님 자택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누군가 회장님 계정을 도용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결제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컨설팅 비용 내역서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재호가 가리켰어요. 거래 문구 중에 1837이란 숫자가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837이요? 회장님이 도청장치 앞에서 흘린 가짜 비밀번호예요. 재호가 설명했어요.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반영한 것 같아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청 내용이 비자금 조작에도 쓰인 거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태식을 소회의실로 모셨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결제 로그를 확인한 결과 회장님 계정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접속 위치가 회장님 동선과 전혀 맞지 않아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문구에 회장님이 흘린 가짜 비밀번호가 반영돼 있었어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도청 내용을 이용한 거예요. 태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치매 프레임에 이어 비자금 의혹까지. 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중으로 몰아붙이려는 거군.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회에서 회장님 권한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증거는 다 모았나? 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결제 로그, 접속 위치, 도청 내용 반영 흔적까지 전부요.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참아.
태식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터뜨릴 거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자취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원룸에 불빛 하나 켜지 않은 채였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프레임, 비자금 조작, 누군가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여오는 방식이었어요.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은 그냥 꽃배송 기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화분을 나르고 퇴근하면 보청기나 고치는 평범한 26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에 엮이게 됐을까? 생신날 배송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는 없었어요. 회장의 억울함을 알고 있으니까요. 난 앞에서 기뻐하던 회장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거라면서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선물 속에 도청장치가 있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재호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내일도 배송이 있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돼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며칠 후 태림그룹 사내에 이상한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CCTV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재호가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난 화분을 만지는 장면이었어요. 문제는 영상이 편집돼 있었다는 거예요. 재호가 영양제 스틱을 건드리는 부분만 반복 재생됐습니다. 마치 뭔가를 훔치는 것처럼 보이게요. 저 사람 누구야? 배송기사래. 화분 배달 왔던 사람. 영양제를 왜 만져?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회장실 배송기사, 영양제 훔쳤나? 외부인이 왜 화분을 그렇게 오래 만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재호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재호 씨, 지금 당장 와야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재호는 배송 중이었지만 급하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태림그룹 빌딩에 도착하자 지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제가 화분 점검하던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편집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양제를 훔치려고 한 것처럼요. 재호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도청장치 확인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저도 알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재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화분을 만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자신은 도청장치를 찾아낸 사람인데 왜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거지?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재호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외주 배송 기사가 회장실에서 뭔가 훔쳤대. 영양제? 그게 비싼 건가? 아니, 그 안에 뭔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어. 심지어 도청장치와 연결 짓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 배송 기사가 도청장치를 심은 거 아니야? 외부인이니까 가능하지 않아? 재호는 하루아침에 용의자가 됐어요. 배송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호 씨, 태림그룹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해요.
재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지연이 재호를 소외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재호 씨, 진정해요. 진정이 돼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청장치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도둑이 돼요?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유포한 사람이 있어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찾아낼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 원본을 확보하면 편집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배송기사였어요. 우연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회장을 도우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직장도 일을 위기에 처했고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외의실 문이 열렸어요.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재호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태식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앉아. 태식이 말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어요. 태식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재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도청장치를 심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절대 알아. 태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아니란 건 나도 알아.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 아니었으면 도청장치를 못 찾았을 거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장치를 심겠나? 재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네를 보호하기 어려워. 태식이 말했습니다. 외부 압박이 심해서 당분간은 떨어져 있어야 해.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회장도 지금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연이가 자네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태식이 말했어요. 필요하면 연락할 거야.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자네 누명도 반드시 벗겨줄 거야. 약속해.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소외의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재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재호 씨, 괜찮아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연은 재호 옆에 앉았어요. 누군가 재호 씨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도청장치를 심은 진범을 숨기기 위해서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CCTV 원본을 찾을 수 있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찾을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영상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추적하고 있어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배송만 했을 뿐인데. 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재호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어요. 월세는 다음 달에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재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때 괜히 말했나? 그냥 모른 척 할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회장님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어. 그걸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재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회장님이 약속했잖아.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오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도둑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게 될 거였습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재호가 누명을 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쉬지 않고 증거를 추적했어요. 영양제 스틱의 시리얼 번호를 따라갔습니다. 제조사에서 유통사로, 유통사에서 판매처로 하나하나 추적한 끝에 구매 기록을 확보했어요. 구매자 명의는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이건 이미 알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구매 내역서에 무선 송신 기능 추가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반 영양제에는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재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 씨, 도움이 필요해요. 재호는 출근 정지 상태였지만 바로 달려왔어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도와야 했거든요. 도청장치에서 보낸 신호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송신 주파수를 알면 가능해요. 재호가 대답했어요. 장치 분석할 때 기록해뒀거든요. 재호는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찾았어요. 재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신호가 이 위치로 반복적으로 갔어요. 지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주소, 회장님 며느리분 오피스텔이에요. 지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회장실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신호를 보낸 시간, 그 시간에 접속한 기기가 있었어요. 기기 정보를 회사 내부 등록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등록된 소유자는 회장의 며느리였어요. 지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영양제 스틱 구매 기록, 며느리 명의, 무선 송신 기능 추가 요청, 며느리 명의, 배송 요청서 설치 위치 지정, 며느리 명의, 송신 신호 수신 위치, 며느리 오피스텔, 와이파이 접속 기기, 며느리 휴대폰,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태식을 소회의실로 모셨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연이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태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모든 증거가 며느리를 가리킨다는 거지? 네, 회장님.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 추측이지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승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 권한을 약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아드님께 권한이 넘어가니까요. 태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족을 모두 불러 태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장실로. 그날 저녁 태림그룹 회장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태준, 딸 태희, 그리고 며느리가 모였어요. 태식은 난 화분 앞에 섰습니다. 이 난 기억하지? 내 생신 때 너희가 선물한 거야.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 선물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연이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 놓았어요. 도청장치 사진, 구매 기록, 송신 기록, 접속 기록. 내 생신 선물에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었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태식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 전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랬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대답해.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들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내가 한 거야? 며느리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자리에 계시면 태준 씨가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아서 승계가 늦어지면 입지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재호라는 청년 있지. 그 사람도 내가 누명 씌운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 태식이 말했습니다. 처분은 나중에 알려줄게. 가족들이 하나둘 회장실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태준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태식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알아. 아들이 나간 후 태식은 창가에 서서 난을 바라봤습니다. 생신 선물이라며 기뻐했던 그 화분.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재호의 누명을 벗겨야 했고 이사회에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였습니다. 드러난 진실. 다음 날 오전 태림그룹 대회의실에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태식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지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 긴급하게 모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태식에게 쏠렸습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제 건강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녹취가 유포됐고 비자금 의혹도 제기됐죠.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배송기사가 도청장치를 심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태식이 덧붙였어요.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들은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조사는 끝났습니다. 태식이 말을 끊었어요. 오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식이 지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먼저 도청장치입니다. 지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영양제 스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초소형 마이크. 회장님 생신 때 들어온 난 화분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영양제 스틱으로 위장한 도청장치였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장치의 구매 기록입니다. 지연이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구매자 명예, 결제 내역, 배송 요청 사항. 모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 명의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송신 기록입니다. 지연이 계속했어요. 도청장치에서 보낸 신호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결과예요. 스크린에 지도와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분의 오피스텔로 신호가 전송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장실 와이파이 접속 기록입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도청장치가 신호를 보낸 시간에 접속한 기기가 있었어요. 며느리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태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녹취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형이 나타났어요. 이사회에 유포된 녹취는 편집된 것입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제가 일부러 흘린 말을 잘라붙여서 치매처럼 들리게 만든 거예요. 지연이 원본 파형과 편집본 파형을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형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연이 설명했어요. 원래 문장을 잘라서 붙인 흔적입니다. 임원들이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비자금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제 결제로 처리된 거래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결제가 아닙니다. 지연이 결제 로그를 띄웠어요. 결제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그 시간에 회장님은 자택에 계셨어요. 그리고 접속 위치가 회장님 동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해서 결제한 겁니다. 태식이 덧붙였어요. 부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며느리 분이 한 거란 말씀이십니까? 네. 태식이 대답했어요. 어젯밤 본인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동기가 뭡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승계를 위해서였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어요. 저를 치매로 몰고 비자금 의혹을 만들어서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권한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재호가 화분을 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 기억하시죠? 태식이 물었어요. 배송기사가 영양제를 훔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편집된 영상입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지연이 원본 영상을 틀었습니다. 재호가 화분 관리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점검하는 장면이었어요. 도청장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청장치를 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오히려 도청장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태식이 덧붙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영상을 편집해서 그를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진범을 숨기기 위해서요. 임원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청년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며느리입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비자금을 만든 적도 없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처분은 가족 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법적 절차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조용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섣불리 판단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식은 지연과 함께 소회의실로 갔습니다.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밝혀졌어. 태식이 말했어요. 자네 누명도 벗겨졌고 재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고마워해야지. 태식이 말했어요. 자네 아니었으면 도청장치를 못 찾았을 거야.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재호에게 다가왔어요. 배송회사에도 연락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해였다고, 복직해도 된다고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식은 재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생했어. 이제 됐어. 그날 저녁, 태식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난 화분은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청장치가 없는 평범한 화분이었어요. 태식은 난 잎사귀를 쓰다듬었습니다. 생신 선물이라며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았어요. 그 안에 배신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남인 재호가 더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태식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세상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처분, 아들과의 관계, 회사의 정상화,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억울한 사람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일어설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림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치매 프레임과 비자금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더 이상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태식은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여전히 출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도청장치 없는 평범한 화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법적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합의로 마무리했거든요. 대신 며느리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아들 태주는 한동안 출근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태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 잘하면 돼. 어느 날 오후, 지연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 윤재호 씨요.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재호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한 달 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재호가 인사했어요. 어서 와. 앉아. 태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태식이 물었습니다. 배송일 다시 시작했어요. 재호가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재호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자네한테 제안할 게 있어서.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태식이 물었습니다. 재호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는 그냥 배송기사인데. 그냥 배송기사가 아니지. 태식이 말했어요. 자네는 도청장치를 찾아낸 사람이야. 보청기 수리하면서 익힌 기술이 대단하더군. 재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안팀에서 기술 담당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태식이 말했어요. 전자장비 점검이나 보안장치 관리 같은 거. 자네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재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저를 정말 채용하시겠다고요? 그럼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칠 순 없지. 태식이 미소 지었어요. 재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나야. 태식이 말했어요. 자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며칠 후, 재호는 정식으로 태림그룹에 입사했습니다. 보안팀 기술 담당이었어요. 첫 출근 날, 재호는 회사 로비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기서 도둑으로 몰렸었어요. 배송회사에서 출근 정지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의 직원이 됐습니다.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세상 참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재호에게 다가왔어요. 첫 출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적응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보안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재호를 환영했어요. 윤재호 씨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팀장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도청장치 찾아낸 분이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재호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운만으로는 안 되죠. 팀장이 말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찾은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퇴근 후 회장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식이 창가에 서서 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달 전 생신 배송을 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회장이 난을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물 속에 배신이 숨겨져 있을 줄.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생신난이라.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난. 그 안에 도청장치가 있었고 가족의 배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재호, 그리고 지연.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식은 난 잎사귀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태식도 재호도 모두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재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